날씨 좋은 이맘때면 어렸을 때 소풍 갔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늘 먹던 과자에 매일 보던 친구들인데도 야외로 나가니 어찌나 새롭던지요. 또 소풍 가면 빠질 수 없는 놀이가 있었죠. 바로 보물찾기. 꼭 찾고 말겠어.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하며 여기저기 뒤져보지만 보물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며 멀리 쳐다보지만 옆 친구가 먼저 찾아냅니다. 바로 내 발 아래에서요. 우리는 늘 보물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찾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9번째 시즌 3번째 이야기 백승영의 그림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가 이제 9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다양한 DJ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토요일 오전마다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으니 많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는 그림책 한 권 들고 소파에 앉았는데요. 얇은 책 안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책의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작가가 던져놓은 짧은 그림과 이야기를 보면서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것. 이런 내 마음속 이야기들 마구 꺼내보는 편안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백승영의 그림책 이야기가 말이죠. 네, 오늘은 어렸을 때 소풍 가서 했던 보물찾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물찾기는 숨바꼭질, 얼음땡과 함께 여러 명이 동시에 놀 수 있는 3대 장수놀이죠.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할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져서 늘 재밌는 놀이인데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게임 속 가상의 캐릭터들을 조정하는 대리만족 놀이가 많아졌죠. 실제로 우리 자신이 뛰어다니며 노는 재미를 잊지 않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말이죠. 이렇게 내가 직접 놀다 보면 가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보물찾기 하다 느꼈던 점을 그림책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보물. 이 책은 유리 슐레비츠가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유리 슐레비츠는 예전에 이야기 소파에서 내가 만난 꿈의 지도라는 자전적 그림책을 통해 한번 소개했던 작가인데요. 오늘 이 책으로 한 번 더 만나네요. 1935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전쟁을 겪으며 자랐고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유리 슐레비츠는 87세 할아버지십니다.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비 오는 날 새벽처럼 잔잔하고 정적인 느낌의 그림책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책은 그와는 다른 느낌의 그림이지만 어쩌면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보물책과 함께 보물 이야기에 푹 빠져볼게요. 먼저 노래 한 곡 들으며 내 보물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전거 탄 풍경의 목소리입니다. 가사를 들으며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그저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좋은 걸 먹길 나지막한 비싼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말타기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보물이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정직한 선곡이었죠. 이 곡이 저는 귀에서 참 익숙했었는데요. 제목이 보물이란 걸 알고 다시 들으니까 공감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보물 같은 어릴 적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죠?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처럼 오래된 친구들도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물책을 한번 볼게요. 이 책의 표지에는 마차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어느 남자가 보입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보일 듯 말 듯 하네요. 표지에 얼굴까지 등장했으니 주인공일 확률이 높겠죠? 옛날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첫 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 표지의 남자는 주인공 이삭인 것 같습니다. 이삭은 저녁도 굶고 잘 만큼 가난했는데 어느 날 꿈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다. 수도에 있는 왕궁 앞 다리 밑에 보물이 있으니 찾아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를 잊어버렸던 이삭은 같은 꿈을 3번이나 꾸고서야 정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길을 나섭니다. 때로는 마차를 얻어 탔지만 대부분 걸었습니다. 이 책의 그림을 보면 깊은 숲속과 험준한 산을 혼자서 걷고 또 걸어가다가 마침내 수도에 도착하는 모습이 4쪽에 걸쳐서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은 꿈을 3번이나 꾸었지만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믿고 보물을 찾으러 가기에는 상당히 멀고 험한 길 같아 보입니다. 뭔가를 믿고 그 믿는 것을 실행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물이 과연 있을까요? 보물이 있든 없든 일단 자신이 들은 소리를 믿고 출발한 이삭에게 저는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안 가보고 후회를 하느니 가보고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요. 가보고 없으면 돌아오면 되니까요. 일단 출발한 이삭을 응원하며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노래 들으면서 우리 주변의 보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광석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막막하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획을 해야 할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뭔지 정말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선배가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아, 그건 나보다 아주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지. 기획부터 홍보, 운영, 아카이브, 회계 처리까지 우리 시민활동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 바로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야. 문의해봐. 정말요?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 응. 나도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시민교육, 아카이브, 글쓰기, 홍보부터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는 장소 대관도 가능할까요? 그럼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는 80인 강의실, 영상 스튜디오 등도 있고 시민활동의 자료가 모아져 있는 아카이브 라운지도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나 연구자료가 필요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 우와, 대박! 선배, 혹시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 아는 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걱정 마. 굳이 아는 사람 없어도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만 찾아보면 금방 이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풀뿌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동부권 공익활동가들의 놀이터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곁에는 없지만 보물 같은 목소리 김광석이 노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보물들, 보물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소중한 것들이 생각나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제 이삭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꿈에서 들은 소리가 알려준 대로 수도의 왕궁 앞 다리까지 찾아온 이삭. 그런데 다리에는 보초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고 소심해진 이삭은 보물을 찾기는커녕 주변을 며칠째 맴돌기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보초대장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이삭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삭의 말을 들은 보초대장은 이삭이 어리석다며 큰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꿈대로면 나도 당신이 떠나온 그 마을로 가서 이삭이라는 사람 집 아궁이 밑에서 보물을 찾아봐야 할 거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을 들은 이삭은 보초대장에게 인사를 하고서 집을 향해 또 먼 길을 떠납니다. 올 때처럼 높은 산과 깊은 산속을 지나고 걷고 또 걸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시 꿈은 믿는 게 아니었어 라며 실망을 했을 법도 한데 생각보다 이삭의 얼굴은 밝아 보입니다. 이삭의 집 아궁이 밑에는 과연 보물이 있을까요? 진짜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 이삭의 집이 아닌 우리 집에도 보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 분이 계신가요?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김진호의 목소리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키우길 네, 김진호의 가족사진 함께 들었습니다. 집에 이런 보물들 다들 쟁여놓고 계시죠? 가족이라는 보물과 함께 늘 지내는 우리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긴 하지만요. 자, 그런데 이삭의 집에는 과연 보물이 있었을까요? 이삭은 보초대장에게 들은 대로 집으로 들어가 아궁이를 파봤고 그곳에는 진짜로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당을 세웠고 벽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보초대장에게도 값비싼 보석을 보내주었답니다. 이삭이 참 의리가 있네요. 오늘은 유리 슐레비츠가 지은 보물이라는 책 함께 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갔다 온 이삭 이야기를 보면서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좀 쉽게 빨리빨리 찾으면 안 되나? 꼭 이렇게 멀리 돌아가서 찾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만큼 더 보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고생하며 스스로 몸으로 느낀 깨달음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 같고요. 또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자신의 보물은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타인의 보물도 발견하도록 얘기해주는 보초대장 같은 사람도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삭처럼 의리 있게 보답은 해야겠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지, 나는 내 보물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보물들 많이 발견해 보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물 같은 거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그럼 내가 보물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아무도 못 알아봐도 나라는 보물을 내가 아끼고 소중히 챙겨주면 되잖아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백승영의 그림책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보물 같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팡팡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 백승영, 연출 김미연, 녹음 편집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